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과 미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한 양반집 가문의 규수처럼 보이는데 청년은 차려입은 옷만 보면 그럴싸해 보이나 양반 집안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군요. 청년의 이름은 서윤이라 하였고 여인의 이름은 선아라 하였는데 그 둘은 서로 연모하는 사이였답니다. 하지만 선아는 당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망 있는 가문의 규수였던 반면 서윤은 장사로 먹고 사는 상인이었답니다. 물론 그는 고만고만한 상인은 아니었고 그 일대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소위 말하는 거상이었죠. 그 때문에 재산은 엄청 많았지만 신분상으로는 선아의 집안을 따라갈 수 없었답니다. 어서 우리의 관계를 낭자의 부모님들께도 알려야 할 터인데 내가 참 고민이 많소.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우리 둘만 진심으로 애정하면 될 일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저 즐기기 위해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 않소? 나는 그대와 혼례를 치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말이오. 선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어요. 우리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사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며 때를 기다리면 하늘이 도울 날이 오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집안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 사이 서윤의 뛰어난 장사수완으로 그의 재산은 착실하게 늘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화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쳐왔답니다. 바로 선화의 아버지인 윤겸 대감이 뇌물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문초를 받게 된 것이었죠. 내가 대감의 청렴함을 익히 알고 있으니 그대를 그렇게 심하게는 다루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윗선에서 명을 받아 대감을 이리 오게 가둔 것이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구려. 아니, 도대체 누가 나를 고발했다는 말이오? 나는 부정한 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소이다. 이렇게 윤겸 대감은 영문도 모른 채 옥에 갇히게 되었고 비록 심한 문초는 가까스로 면했으나 지금껏 누려왔던 그의 관직이며 명예를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를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도대체 누가 청렴 결백하신 아버님에게 이리도 못된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집안이 어찌 될 것인지 너무나 두렵사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나는 비록 천한 장사치이기는 하지만 고관 대작들과도 여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오고 가는지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추잡한지 잘 알고 있다오. 낭자의 아버님은 필시 권력을 탐하는 이들에 의해 누명을 쓰신 것이 틀림없소. 대감님 정도 되는 분들은 항시 정적들이 노리고 있기 마련이지. 그들은 사소한 약점을 잡기만 하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일수이고 이번 경우처럼 함정을 파고 무고한 이를 그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다오. 하지만 나는 낭자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소. 내가 가진 전 재산과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대감님의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소. 선아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답니다. 서윤의 자신감 넘치는 말 덕분에 그녀의 마음은 한결 누그러진 듯 보였죠. 감사하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과 우리 집안을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런 우리는 서로 사모하는 정인 사이가 아니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이 정도 일에 은혜 운운하지 마시구려. 이리도 선아에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한 서윤이었지만 그 역시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 걱정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겠는가?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해봐야지. 마음을 굳게 먹은 서윤은 자신이 부리고 있던 종복들 중 가장 신뢰하는 자를 불러서 명했답니다. 너도 윤겸대감에 대한 일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입니다요, 나으리. 지금 윤겸대감께서 큰일을 당해 고초를 겪고 계시다는 것이 장안에 소문이 자자옵니다. 그래, 네가 들은 소문 중에 대감의 누명을 벗겨드릴 만한 실마리라도 알고 있느냐? 소인이 듣기로 종복은 짐짓 말소리를 낮추며 서윤에게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윤겸대감께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옵니다.
그래, 어서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대감이 뇌물을 받았다는 장소는 명월관이옵니다. 명월관이라 하면 우리 고을에서 제일 큰 그곳이 아니더냐? 나 역시 명월관에 뒷돈을 대주고 있지. 그렇사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술자리를 갖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온데 명월관 기생들은 지금껏 윤겸대감을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명월관 쪽이 음해한 자들과 짜고 대감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랬다. 그렇사옵니다. 명월관 사람들 역시 의금부로 불려가 죄다 신문을 받았다는데 아무래도 대감을 음해한 자들이 뒷돈을 쥐어주고 그들을 사주한 것 같사옵니다. 이런 발칙한 것들, 명월관에 뒷돈을 대주고 있는 가장 큰 손이 바로 나이거늘. 나도 모르게 그런 음흉한 짓들을 하다니. 소인이 생각하기로는 명월관 기생들 중 매월이를 만나보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매월이라. 미색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한 아이 아니더냐?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그 매월이가 명월관의 관주 자리를 노리고 있지요. 그 아이에게 명월관 관주 자리를 보장해준다 하시고 살살 구슬려 보시면 뭔가 대책이 설 것 같사옵니다. 서윤은 당장 매월이를 은밀히 불러들여 구스르기 시작했죠. 그래, 네가 매월이로구나. 과연 듣던 대로 천하일색이로고. 과찬이시옵니다. 저야말로 나으리를 뵙게 되어서 큰 영광이옵니다. 그래, 내 말 한마디면 너를 명월관의 관주 자리에 앉혀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렸다. 순간 매월이의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죠.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사옵니까? 뭐, 별일은 아니고 너는 그저 의금부로 출두해서 윤겸대감은 명월관에 출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 전해주면 되는 것이다. 의금부라 하옵시면 왜, 무서우냐? 솔직히 좀 꺼려지기는 하옵니다. 너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나는 의금부와도 줄이 닿아 있으니 네가 나랑 같이 가서 잘 말해주기만 한다면 뒤탈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명월관 관주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이더냐?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좋은 기회이다. 이런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야. 너는 언제까지 일개 기녀로서 생을 마칠 것이냐? 팔자를 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매월이는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결연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사옵니까? 나으리 말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렇게 바로 다음 날 매월이는 서윤과 함께 의금부로 찾아갔죠. 아니, 이게 누구시오? 귀하신 서생원께서 이리도 누추한 곳에 친히 와주시고. 의금부 나장은 서윤과 매우 절친한 듯 보였죠. 나으리, 제가 전에 보내드렸던 산삼은 효과를 좀 보시었사옵니까? 물론 효과를 보다마다 지금 내가 신수가 아주 훤해 보이지 않소? 우리 서생원께서 이리도 신경 써주시니 내가 아주 요즘 살맛이 난다오. 나장은 벙글벙글 웃으며 서윤을 친근하게 바라보았죠. 제가 다름이 아니었고 이번 윤겸대감의 일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나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능글맞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대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소이다. 나도 다 듣는 기가 있었어. 그대가 윤겸 대감댁 여식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그리 말씀하시니 좀 민망하옵니다. 나장은 크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무례한 말을 짓거렸구먼. 그런 나장 앞에 서윤은 보자기에 곱게 싸매어진 큼지막한 상자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두꺼비옵니다. 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이니 부디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장은 입을 함지박만하게 벌리며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아니 뭐 또 이런 걸 이렇게. 나으리, 사실은 윤겸대감의 일에 대해 이 매월이라는 아이가 뭔가 할 말이 있다 해서 이리 찾아뵈었습니다. 매월은 때를 놓치지 않고 의금부 나장에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답니다. 사실 이번 일은 우리 의금부 내에서도 말들이 많소. 아무리 봐도
대쪽 같으시고 청렴하신 윤겸대감께서 그런 부정한 뇌물을 받았을 리가 없는데 말이지. 그리고는 짐짓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궁중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암투 같은 것이라오. 그런데 음모를 꾸민 자들이 윤겸대감을 너무 얕본 것이지. 이미 주상전하께서도 수상함을 눈치채셨다오. 그것이 정말이옵니까? 그럼 우리 조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오. 안 그래도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국문을 시행하고 있다오. 그런데 아무리 국문을 한다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대가 이리도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와 주었구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매월이의 증언 정도라면 이번 사건은 쉽게 해결될 것이오. 분명 윤겸대감은 옥살이에서 풀려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그 정적들은 모조리 귀향을 가거나 사약을 받거나 하겠지. 모든 것은 의금부 나장의 말대로 진행되었죠. 사실 그 전부터 사건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인데 서윤이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서방님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사옵니다. 바로 어제 아버님이 풀려나셨사옵니다. 이제 곧 조정에도 다시 출석하실 것이옵니다. 서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선아를 바라보았죠. 그대가 나를 서방님이라 불러주니 너무나 좋구려. 그렇다면 대감님께서도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시려나? 물론입니다. 아버님 역시 서방님의 활약을 다 전해 듣고 언제 한번 불러드리라 명하셨사옵니다. 그렇게 서윤과 선아는 결국 윤겸대감이 인정한 연인관계가 되었죠. 나으리, 저에게 약속한 것은 잊지 않으셨겠지요? 물론이지. 매월이 너에게도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제 곧 너는 명월관의 관주가 될 것이니 늦어도 보름 내로 그리 될 것이다. 그렇게 매월이 역시 약속받은 대로 명월관의 관주가 되어 큰 위세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지. 우리 혼례는 언제쯤 치를 수 있을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어요. 사실 우리 집안이 이번 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으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사옵니다. 그래, 그럴 테지. 하지만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리다. 서윤은 그렇게 말하며 선아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지자 서윤의 마음은 한껏 들뜨게 되었죠. 그렇게 두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을 시원한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누구나 자신의 연인이 이렇듯 능력 있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재물만 많다고 해서 능력 있는 인연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역시 서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인연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